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이벤트 디스패처의 사용법과 이벤트 디스패처의 사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발을 하시다가 클래스 간의 함수를 호출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캐스팅을 여러 번 해서 이런저런 클래스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함수를 변경하게 되거나 클래스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클래스 사이에 연결된 함수들이 모두 꼬여서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벤트 디스패처 사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디스패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예제로 사용할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해보면 왼쪽 위에 코인 개수를 표시하는 위젯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에 코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코인을 하나 먹으면 가운데에 코인을 획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왼쪽 위에 코인 개수가 업데이트 됩니다. 한 번 더 먹으면 2로 업데이트 되고 마지막 코인까지 먹으면 하늘에서 트로피가 떨어지고 코인 개수가 업데이트 됩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면 먹을 수 있는 클래스인 BP 코인,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BP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 그리고 코인을 전부 먹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트로피 클래스, 그리고 획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코인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HUD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P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위젯이 초기화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서드퍼슨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BP 서드퍼슨 캐릭터를 기본 캐릭터로 사용을 합니다. BP 코인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 코인 클래스는 스태틱 메쉬와 스피어 컬리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전을 먹었을 때 스피어 컬리전에 오버랩이 됐을 때 어더 액터를 서드퍼슨 캐릭터로 캐스팅해서 서드퍼슨 캐릭터에 있는 동전을 추가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동전을 획득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HUD 클래스를 가져와서 함수를 직접 호출합니다. 지금 벌써 보시면 캐스팅이 2번이나 실행이 됐고, 이 BP 코인 클래스 수준에서 서드퍼슨 캐릭터와 HUD 클래스가 존재해야만 이 기능을 동작합니다. 그리고 BP 코인 클래스에서 직접 함수 호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클래스가 서로의 내부 구현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코드의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하나의 클래스가 변경이 되면 관련된 모든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지만 훨씬 더 많은 클래스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라도 클래스가 변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관련된 클래스도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개발이나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이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벤트 디스패처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정보를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이벤트를 전부 뿌리는 방식이고, 이런 브로드캐스팅을 수행하는 객체를 퍼블리셔라고 하고, 그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객체를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패턴이라고도 하고, 이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퍼블리셔가 되는 것이고, 그 이벤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구독하기로 결정한 객체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이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에서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C++에서는 델리게이트라는 개념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My Blueprint 탭에 보시면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제가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이벤트 디스패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벤트 디스패처를 만들 수 있고, 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onget 코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싶으면 이벤트 디스패처를 끌어서 그래프에 배치하고 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리얼 엔진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에게 onget 코인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 만들어져 있는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코드에서 실행핀을 끊고 아래쪽에 실행핀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코드를 수행할 때는 BP 코인 클래스 수준에서 서드 퍼슨 캐릭터의 존재 여부를 몰라도 되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나 HUD의 존재 여부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이 이벤트를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BP 서드 퍼슨 캐릭터로 이동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애드 코인 이벤트를 보시면 커런트 코인 개수에 하나를 추가해서 커런트 코인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초기화 될 때 온겟 코인 이벤트를 구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코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새롭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게임 매니저 클래스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BP 코인 클래스는 그대로 get all actors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get all actors of 클래스 노드를 만들어서 실행핀을 연결하고 클래스는 BP 코인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BP 코인 클래스를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other actors에서 핀을 끌어서 for each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array 엘리멘트에서 bind event to on get coin 노드를 추가합니다. 실행핀을 연결하면 on get coin 이벤트를 BP third person 클래스에서 구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은 bind 노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럼 on get coin 이벤트가 호출이 됐을 때 함수를 실행할 동작을 이벤트 핀을 끌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핀을 끌어서 create 이벤트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add coin 이벤트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BP 코인 클래스에서 on get coin 이벤트가 호출될 때마다 BP third person 캐릭터에서는 구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add coin 이벤트가 호출이 됩니다.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전을 먹을 때마다 왼쪽 위에 있는 HUD 코인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인을 획득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BHUD 클래스에서는 BP 코인 클래스의 이벤트를 구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WBHUD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컨스트럭트 노드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미리 노드는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array 엘리먼트에서 핀을 끌어서 bind event to on get coin 노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이 되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get coin 텍스트 블럭을 비저블로 했다가 2초 뒤에 히든으로 세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벤트를 끌어서 create 이벤트 노드를 만들어서 show get coin 텍스트 이벤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create 이벤트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 이대로 이벤트 노드에 바로 연결해 주셔도 동작합니다. 저는 create 이벤트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뜨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전을 먹을 때마다 코인을 획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해서 BP 코인 클래스에서 서드 퍼슨 캐릭터나 플레이어 컨트롤러 HUD 접근하지 않아도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었고, 그 이벤트가 필요한 클래스에서 각각 구독하기로 설정한 다음에 그 이벤트가 호출될 때마다 add 코인 이벤트 그리고 show get 코인 텍스트가 호출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한 결합이 되었던 클래스를 느슨한 결합이 되도록 수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드 퍼슨 캐릭터에 보시면 사실 애드 코인 이벤트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인을 업데이트하는 함수와 현재 코인이 3개 이상이 됐을 때 트로피가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기능도 지금 전부 직접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스패처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끊고 on update coins라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핀을 연결해서 on update coins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이것을 이 이벤트를 구독해야 되는 곳은 HUD 클래스이기 때문에 HUD 클래스로 가서 이벤트를 구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컨스트럭트 쪽에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actor of class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행핀을 연결하고 bp third person 캐릭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return value에서 핀을 끌어서 bind event to on update coins 노드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벤트를 끌어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에는 인풋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핀을 끌어서 create 이벤트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검색을 하면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 함수가 검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인풋 파라미터를 이벤트 디스패처를 만들 때 작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그니처 신텍스가 일치해야 일치하는 함수만 호출할 함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드 퍼슨 캐릭터로 돌아가서 업데이트 코인스 이벤트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로 들어가서 인풋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인풋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뉴 파라미터 버튼을 선택하시고 WBHUD의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을 인티저로 선택해 주시고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current coins라고 해주고 이게 노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리프레시 노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WBHUD 클래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이동해서 벌써 여기 시그니처에 보시면 int 프로퍼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검색하시면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on update coins 이벤트가 호출이 될 때 WBHUD에서 그 이벤트를 구독하기로 했기 때문에 호출될 때마다 업데이트 코인 텍스트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커런트 코인을 연결해주고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UD 클래스도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코인 텍스트가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벨을 실행해서 코인을 먹어보면 오른쪽 위에 코인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잘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코인을 먹었을 때 트로피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서드 퍼슨 캐릭터로 들어가서 이 뒤쪽에 있는 쇼 트로피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노드 3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핀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on get all coins라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커런트 코인이 개수가 3개가 넘었을 때 3개 이상일 때 on get all coins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지금 bp 트로피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프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제가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브로드캐스팅 하는 on get all coins 구독을 해놨고 그리고 create 이벤트 노드를 통해서 show 트로피 함수를 호출하도록 지정해놨습니다. show 트로피 함수는 비저빌리티를 세팅하고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세팅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레벨을 위에 보시면 트로피 클래스가
비저빌리티가 false가 된 채로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제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이벤트 디스패처까지 연결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인을 3개를 전부 먹으면 트로피까지 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서 강한 결합이 된 클래스를 이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을 변경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스팅을 줄여서 성능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고, 클래스 사이에서도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클래스가 변경되더라도 다른 클래스의 영향은 주지 않게 됩니다. 지금 어떤 다른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이벤트 디스패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억지스러울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구조들보다는 이벤트 디스패처의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 디스패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선정을 해서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프로젝트 파일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